안녕하세요. 감귤오렌지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5개월 만이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사실 이건 핑계고 5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라는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래저래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게 제 변명이 되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영편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비두자니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이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무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기초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부분들은 모두 배제를 하고 최대한 기능 위주의 설명을 조금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리즈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를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메일이나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제인 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동기 프로그래밍 하면 코루틴, 그리고 에이싱크, 그리고 잡 시스템이 있는데, 이 코루틴은 우리가 유니티라는 툴을 처음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난관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코루틴은 사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비동기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고요. 자, 여기 보이는 에이싱크는 C# 5.0부터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와 이 잡 시스템은 돌아가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도 있죠. 하지만 차이점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이 잡 시스템이 에이싱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좀 위험한 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싱크에서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고 잡 시스템을 쓰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 시스템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에 에이싱크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에이싱크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잡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잡 시스템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루틴보다는 에이싱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인데, 이 코루틴이 한창 사용되던 당시에는 유니티에서 C# 5.0을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에이싱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비동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선택권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여러모로 이 친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를 사용해야 될 일이 크게 없어졌다는 거죠. 뭐 간혹 가다가 정말 성능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성능이 중요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쓰고 많은 그런 스레드 방식은, 비동기 방식은 코루틴이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 친구가 성능에 좀 민감하고 아니면 조금 자주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핵심이 되는
로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에이싱크를 사용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하는 식으로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 시스템은 비동기로도 제가 한 번씩 사용을 하지만 사실 비동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일 스레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패러렐하게 그러니까 한 작업을 여러 스레드에서 쪼개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에이싱크에도 그런 작업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해본 게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바로 열어주시고요. 코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async test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이 스크립트는 메인 카메라에다가 넣어주시고 스크립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열어주셨으니까 필요 없는 코드는 먼저 다 지워주시고요. 지금은 코루틴을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루틴과 에이싱크 그리고 잡 시스템이 각각 스레드에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가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루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코루틴 스타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코루틴 앞에는 co라고 접두사를 붙여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나 회사의 코딩 스탠다드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다가 프레임을 한번 찍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using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타임에 바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있네요.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루틴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코루틴이니까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코 테스트. 그래서 이 친구도 작업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냥 디버그를 하나 찍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작업은 마치게 되면 한 프레임을 건너뛰는 식으로 일들을 마무리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동기로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프레임 레이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루틴을 실행해 줘야 되니까 스타트 코루틴 해서 포인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지금 작성한 코드를 한 번 더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타트 코루틴을 통해서 이 iEnumerator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실행을 하면 디버그 로그를 통해서 이 프레임 카운트를 찍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core test라는 iEnumerator를 대기를 했다가 작업이 완료되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프레임 카운트를 찍어서 마무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봤더니 프레임이 첫 번째에서 찍히고 작업을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카운트로 넘어갑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가 여기서 프레임을 한번 건너뛰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르티는 한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간다는 거랑 사실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까지 한번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스레드. 그래서 자, 여기서 스레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스타트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포맷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지워주시고요. thread current thread managed thread id 찍어주시고, 현재 thread. 자, 그리고 이 코르틴 안에서 한 번 더 찍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작업 코르틴에서 한 번 더 찍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스레드가 다 메인 스레드, 즉 1번 스레드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단일 스레드로 작동을 하는 코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에이싱크를 한번 볼게요. 친구는 다 지워주시고, 에이싱크를 쓰기 위해서는 태스크까지 같이 넣어줘야겠죠. 시스템, 이 친구 복사를 해서 여기 넣어주고, 태스크를 넣어줬으니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프레임도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이 친구를 괜히 지웠네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time.frame count 해주고 frame,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 에이싱크는 뭐 이번 시간에 에이싱크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에이싱크는 반환 형식을 태스크로 받아야 됩니다. 뭐 보이드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 보이드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await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async task 함수 이름을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항상 이 async를 사용할 때는 전미사로 async라는 이 전미사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 task.run. 자, 이 run은 우리가 다른 태스크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액션을 넣어달라고 하죠. 이 델리게이트를 받나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람다식으로 바로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합시다.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친구 await을 안 해주면 이 친구가 끝나기 전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끝나기 전에 이 친구가 끝나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await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디버그 로그 작업 했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스레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레드를 한번 찍어 보고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자, 붙여놓고 프레임을 한 번 더 뒤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초록색 물결이 나왔죠. 이 호출이 되지 않으므로 호출이 완료되기 전에 메서드가 계속 실행됩니다. 호출 결과에 await 연산자를 적용해 보세요 해주면 되죠.
await. 그랬더니 화가 나 있죠. 왜 화가 나 있을까요? 바로 자, 읽어보시면 async 한정제로 이 메서드를 표시하고 해당 반환 형식을 태스크로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async 한정자를 안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자, async를 붙여 넣어주면 깔끔하게 오류가 제거가 되었죠. 화가 많이 풀렸네요. 자,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죠? 자, 현재 스레드가 1번이고 현재 프레임이 1이고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현재 스레드가 482. 네, 다른 스레드에서 작동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프레임이 이제 2로 넘어갔네요. 사실은 원래 이게 스레드가 프레임이 2로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넘어가네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친구를 await 하는 동안 한 프레임이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await을 안 해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await을 안 해줬더니 프레임이 연달아서 2번이 나오고 작업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프레임이 이렇게 2번이 나오고 이 작업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친구가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이 친구가 먼저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 스레드는 보시는 대로 481번 스레드에서 작업을 했네요. 자, 우리가 이로써 이 친구가 멀티 스레딩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태스크로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환형까지 받는 게 보통이고요. 만약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void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void로 쓰게 된다면 이 친구는 뭐랄까요, 일단 이렇게 async를 안 써줘도 문제가 안 생길 뿐더러 반환 형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벤트 핸들러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벤트 핸들러로 쓸 때는 async void로 많이 넘깁니다. 그 외에 await를 써야 된다면 반드시 태스크로 넘기고요. 자, 481번 스레드 이렇게 해도 똑같이 타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sync도 봤으니까 이제 이것만 남기고 잡 시스템을 봐야겠죠. 잡 시스템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은 유니티를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시다면은 잡 시스템을 따로 패키지로 임포트하지 않으셔도 작업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신다면 그냥 여기서 패키지 매니저에서 잡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유니티 잡스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안 해주셔도 유니티 최신 버전에서는 이미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잡을 만들어 볼게요. 앞서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태스크라고 만들었죠. 여러분 태스크가 영어로 뭐죠? 작업이죠. 작업대. 잡도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 단위를 만들어서 메인 스레드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그거를 워커 스레드가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태스크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하고요. 잡 시스템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잡 시스템은 반드시 스트럭트로 작업 단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트
테스트 잡 시스템은 반드시 전미사로 잡을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도 서로 편합니다. 자, 그리고 i잡을 인터페이스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징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니티 잡스에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화가 나 있죠? 왜 화가 나 있죠? 인터페이스니까 당연히 구현체가 있어야겠죠.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xception throw가 나오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실제 작업은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또 디버그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친구도 똑같이 스레드와 프레임을 찍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필요 없으니까 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재 프레임 밑에 작업을 넣어줘야겠죠. 잡은 사용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을 이렇게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 번 봐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잡을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해주죠. 스트럭트니까 따로 new로 할당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겠네요. 자, 생성을 해 주셨으면 스케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는 메인 스레드에다가 스케줄을 해준 다음에 그 스케줄 한 작업을 워커 스레드라는 친구들이 잡아간다고요. 이 워커 스레드를 유니티에서는 이 잡 시스템 내에서 잡 스레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컴퓨터에 만약에 쿼드 코어, 그러니까 코어가 4개가 있다면 잡 코어가 4개가 되는 거고요. 잡 스레드가 4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듀얼 코어다 그러면 잡 코어가 2개가 됩니다. 제가 자꾸 잡 코어를 하나요? 잡 스레드, 그러니까 워커 스레드가 2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어에 맞춰서 스레드가 전용 스레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 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스레드가 어디에 접근하고 이런 거를 유니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돼서 이 잡 시스템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스케줄을 등록을 했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가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만날 거고 스케줄을 등록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메인 스레드에 스케줄링이 될 것이고 그 스케줄이 된 걸 이 친구가 아니라 그 워커 스레드가 이렇게 한 개씩 슉슉 가져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말이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23분이 지나가니까 목이 좀 아파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잡이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프레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친구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마무리되고 이 친구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썼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 await을 안 쓴 async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await처럼 하고 싶다, await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또 핸들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바로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잡 핸들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타입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complete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다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이렇게 프레임을 찍어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해 봐야겠죠? 실행을 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로그 포맷, 자, 스레드 찍고요, 프레임 찍고요, 잡 만들고요. 이 잡 만든 거를 스케줄링 시켜준 다음에 핸들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핸들 통해서 이 친구를 어웨이트 시켜줍니다. 대기를 시켜준 다음에 완전히 이 잡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이 찍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워주고 종료. 제가 여기 작업을 안 쓰니까 구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기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레드 1번, 그리고 현재 프레임 1번, 그리고 현재 스레드가 또 1번이죠. 그리고 작업을 하고 현재 프레임이 1번인 걸, 현재 프레임이 1프레임인 걸 나타내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현재 스레드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면 여기가 지금 스레드가 1번 스레드가 돌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잡 시스템은 멀티 스레드가 돈다 했는데 왜 스레드가 1번 스레드로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컴플리트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 시스템은 그림판을 켜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작업을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 밑에 이 워커 스레드라는 친구가 너 저거 스케줄 끝났어? 그러면 내가 너 가져다가 쓴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스케줄을 하고 바로 컴플리트 대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메인 스레드에서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워커 스레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한 프레임 안에서 스케줄을 하고 메인 스레드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죠. 야, 기다려. 기다려. 너 기다리는 거 내가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작업들이 실행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친구가 이쪽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스레드로 못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여기서 그냥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서 대기가 끝나면 결과를 여기서 어딘가에서 도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하고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다른 스레드에서 작업을 시키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코르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에이싱크를 통해서 스레드를 하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방법도 있겠는데, 근데 제일 안전한 방법은 제 생각엔 코르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 코르틴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스케줄을 통째로 그냥 전부 다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이 프레임은 이제 의미 없으니까 그냥 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케줄을 했죠. 그런 다음에 build return null 이렇게 해서 한 프레임을 건너뛰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mplete로 이렇게 검사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니티에는 실행 주기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프레임이 건너뛰고 또 이 한 프레임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컴플리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대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저기 다음 프레임에서 컴플리트 대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 잡 스레드는 끝나면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걸 다시 스레드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를 기다려버리면 이 친구가 여기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 해버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 다른
프레임에서 컴플릿 대기를 해버리면 이 친구가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다시 여기서 돌려주고 이게 넘어가서 컴플릿 대기까지 가도록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업은 여기서 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작업은 결국 여기서 하니까 스레드 확인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저장, 클리어, 바로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코루틴을 시작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스타트 코루틴을 해줘야겠죠? 스타트 코루틴, 그리고 코 잡을 포인터로 넣어주시고 저장을 한 다음 다시 한번 실행. 자, 스레드가 1번에서 시작을 해서 작업에 들어갔더니 602번 스레드로 들어가죠. 그리고 작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 시스템 역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걸 멀티 스레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래도 믿음이 안 가신다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콜 스택을 찍으시고 디프로파일 키신 다음에 여기서 show state 이거 아니군요. 아무튼 여기서 타임라인을 키시고 여기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크립팅 메소드 네임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행. 이렇게 프로파일러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지금 너무 간단한 작업이어서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찾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워커 스레드 4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비동기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이 한 프레임을 건너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또 멈춰 있겠죠.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멈춰 있는 거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를 한번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널 대기를 조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의 프레임은 계속 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컴플리트를 안 해주고 여기서 while 문을 써서 이 핸들에 보면 is complete라고 있어요. 이 작업이 다 끝났으면 true가 반환이 되고 작업이 다 끝나지 않으면 false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끝나지 않은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친구가 탈출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컴플리트를 해주면 안전하게 비동기로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잡이라는 놈은 우리가 비동기로 단일 스레드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 더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 것도 봐야겠죠. 이 친구는 간단합니다. i잡 for parallel for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해주면 for문을 여러 개 돌릴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건 지우고 이 친구를 다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을 하고 또 똑같이 작업을 해야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에 그냥 작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디버그를 하나 찍어 볼게요. 디버그.로그 그리고 인덱스 이걸 그대로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줄 여기 보시면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네요. 자, 이거 찍어서 넘어가 줍시다. 자, 업데이터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문을 몇 번 돌릴 거냐? 그래서 저는 1000번 돌릴 거고요. 그러면 한 번에 몇 개씩 작업을 할 거냐?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64개씩 작업을 하겠습니다. 64개씩 1000번을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64개씩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죠? 제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친구가 막 돌면서 이 1000번을 돌고, 네, 다 되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그런 코드로 작성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for, 자, 콘솔 다 지워주고 실행. 자, 봅시다. 이 중간에 이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사용된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스레드를 안 찍었나요? 스레드를 안 찍었네. 이 친구들이 스레드가 아니라 그 다른 스레드에서 작업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1번 스레드는 0을 내놨고 2번 스레드는 511, 3번은 384번은 128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필요한 걸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보시면, 자, 이렇게 스레드를 동시에 작업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모든 스레드를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친구나 어차피 아이잡이나 똑같으니까 계속 아이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반환 형식을 받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하긴 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잡에다가 반환 형식이나 아니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를 넣어줄 때는 반드시 빗터블 타입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빗터블 타입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럭트로 된 흔히 말하는 복사 가능한 값들, 인트, 캐릭터 이런 애들 있죠. 스트링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귀찮은 게, 이게 잡 시스템의 좀 유일한 단점이다시피 한 건데, 네이티브 어레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네이티브 어레이는 종류가 많아요. 네이티브 어레이도 있고, 네이티브 리스트도 있고, 네이티브 딕셔너리 같은 것도 있는데, 이름처럼 그냥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이티브 이 메인 스레드랑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네이티브 어레이를 안 쓰시면은 이 친구들이 메인 스레드와의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깊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저 링크로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 놓을게요. 거기 제가 이 빗터블 타입이랑 네이티브 어레이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네이티브 어레이를 사용을 하시려면 유니티가 새로 만든 컬렉션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sing unity collection이란 걸 해 주시고요. 자, 네이티브 어레이를 저는 int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결과도 네이티브 어레이로 해야 됩니다.
for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레이인 만큼 아이잡보다도 아이잡 패러렐 4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할 것 같으니까 그걸 사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int 인덱스 더하기 b 인덱스 하고 이거를 result 인덱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사이즈랑 이 어레이 사이즈랑 4 사이즈랑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티브 어레이를 100개를 쓸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도 100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2개씩 쪼개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날까요? 생성자를 안 넣어줬기 때문이죠. A부터 할게요. A에다가 네이티브 어레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받아 쓸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그 메서드 안에는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카멜 케이스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할게요. 그냥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요. 자, A를 제가 뭘 하려고 했죠? New Native Array Integer 생성을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Native Array는 저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자를 좀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뭘 해줘야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볼게요. 알로케이터 그리고 개수 넣어줘야 되네요. 배열을 몇 개까지 만들 거냐? 100개 만들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도 100개 쓴다 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100개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4프레임 안에 끝날 거기 때문에 템프잡을 넣어주니까 알로케이터 그리고 템프잡 넣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템프도 있고 템프잡도 있고 좀 보시면 퍼시스턴트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많죠. 근데 이 세 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이제 4프레임 이상이 되는 메모리가 4프레임 이상 유지가 된다. 그때는 이 친구 써주시면 되고요. 따로 메모리 해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모노 비헤이비어가 알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템프는 보통 1프레임 안에 정리가 된다. 이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한 프레임 안에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템프잡은 같은 맥락으로 4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그 4프레임 안에서 반드시 디스포즈를 통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템프 잡을 해 주었고요. 보통은 이 템프 잡이라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B 이 result 자, 하나씩 해주면 되죠. A 넣어주시고 B 넣어주시고 B 넣어주시고 result 넣어주시고 result 넣어주고 자, 이렇게 생성이 다 됐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작업을 쫙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값도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니까 요 두 개는 또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0 너무 힘드네요. for each 말고 그냥 for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제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이게 상당히 고되고 힘드네요. int i는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만 작업을 하고 i는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a의 i에는 i를 넣어줍시다. 그럼 여기 배열에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차겠죠? 0부터 넣어줍시다. 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코르틴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터질 수 있으니까 한 프레임씩 안전하게 건너뛰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똑같이 B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 나오죠. 여기는 결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네들 다 썼죠. 여기서 결과 다 쓴 겁니다. 자, 여기서 결과도 좀 출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출력을 여기서 할까요? 출력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작업이 됐다는 걸 좀 알고 싶으니까 밖에서 받아 나오는 걸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result 이것도 똑같이 포문을 돌려줘야겠네요. 포문 쓰고 지우고 result에 i를 디버그로 로그로 뽑아내 줍시다. 됐죠? 그냥 쓰면 또 좀 헷갈리니까 포맷으로 뽑아내 줄게요. 결과 네, 자,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 친구들 다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점 왜냐면 지금 쓸 거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B result까지 자 됐습니다. 힘들었네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복사할 것도 없고 그냥 자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네요. 자, 좀 잘 보이시게 자 여기도 일시정지를 하시고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정지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도 일시정지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일시정지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같이 보시고 자 됐죠?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까 결과를 봐야겠죠? 콘솔 다 삭제해버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찍으면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 봅시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값은 나왔는데 또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네요. 코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됐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도 한번 볼까요? 껐다가 다시 다시 봐야겠네요. 껐다가 자, 여기 작업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여기죠. 작업이 다 끝난 건가요? 여긴가요? 돌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 시스템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잡 시스템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인 스레드의 프레임을 계속 넘겨 주셔야 이 컴플리트를 할 때 조금 메인 스레드가 멈춰버리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예제처럼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한 프레임에 지금 한 개씩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빨리 안 나오고 막 천천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 속도를 체감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보통 저기 위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이런 잡 시스템만 코르틴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굳이 내가 뭐 컴플릿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줄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이제 1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건 편집을 하겠지만 그래도 영상 길이가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다음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운 내용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잡 시스템은 ECS와 같이 쓰는 게 정말 빛을 발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ECS를 함께,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니티에서 다츠라고 부르죠. ECS와 버스트 컴파일러 그리고 잡 시스템을 이렇게 합쳐서 다츠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꼭 이것도 강의로, 소재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귤오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